더 이상 핵을 제조,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는 것. 바로 이 문장이 아주 교묘하게 나열되면서 겉으로 보이는 뜻과는 다른 의도를 숨겨놨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지금까지 미국과 우리는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북한은 무슨 비핵화냐? 핵 군축을 얘기한 거다라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핵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를 갖지 못하도록 핵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핵 군축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가 서로 합의하에 조금씩 핵을 줄여가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의미잖아요. 아주 다르죠. 아주 다릅니다. 이번에 북한이 핵을 제조하지도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 네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지 않겠다 얘기는 바로 내가 핵보유국이니까 내가 미국이 잘 협상만 잘해주면은 네. 더 이상 안 만들 수도 있어. 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는 그런 뜻이지 그렇죠. 핵을 안 만들겠다는 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아닙니다. 협상을 잘해서 네. 당신들이 우리 체제를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력도 보상도 해주고 하면 그때 가서는 핵을 안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선포했다 그러면서 자 이거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첫 번째 임기 때까지 네. 내가 비핵화하겠다. 그러면 협상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2년 동안 협상이 계속되고 하면은 북한이 우리가 미국의 MBC 방송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2020년 핵탄두를 100발을 가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100발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핵탄두 100발은 그건 포기할 생각이 없고 네.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건 당신들이 우리가 잘해만 주면 새로 만드는 건 안 만들 수도 있다. 아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핵구축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유승진 기자.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을 두고 우리 통일부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좀 의미가 또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 신년사가 나오고 난 직후에 이 외교 통일 장관이 나란히 뭐라고 했냐면요. 이 완전한 비핵화와 또 그리고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확인, 즉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에 밝혔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 이게 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아까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북한이 어떤 핵 담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입증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천명한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본인 입으로 다시 한번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여기서 이 강 장관 그리고 조 장관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는 북한의 미래 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현재 핵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핵에 대한 부분은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기조이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희망을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승준 기자가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금 지적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핵을 지금 북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핵에 대한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를 교묘하게 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나의 확고한 의지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반도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을 이 표현 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전에 지난해 6월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아주 유사한 표현이 문구에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네. 이제 문서로 나온 건데 이것을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좀 달라진 것이고 좀 진전된 것이고 진일보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북미 간에 지금 그 논쟁이 붙어 있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 그 비핵화의 어떤 그 실천적 방안으로서 북한 핵 리스트의 제공과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핵화 관련된 그다지 진전된 내용은 김정은의 이번 신년사에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해서 신년 특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함께 분석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바로 이 부분을 중요한 지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대미 메시지, 네. 대미 메시지의 기본은 핵 문제입니다. 네.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의 연설을 압축해서 보면 2018년의 핵 협상은 이게 비핵화 협상인지 아니면 핵 군축 협상인지 좀 약간 어정쩡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2019년에는 이 핵 협상을 핵 군축 협상으로 좀 더 좁혀가서 네.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더 굳건히 굳혀가겠다.
이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잠시만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을 향해서 미국과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은 똑같은 동등한 핵 보유국이다. 이걸 인정해달라.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박사님, 미국이 순수하게 응해 줄 리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응할 수 없고, 네. 그래서 더욱 이제 올해 2019년에 제재가 더욱 조여가고, 그러면 이제 또 그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어지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작년과 올해 북미 회담 뭐 모든 걸 보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떤 뭐 결혼을 하겠다기보다는 연애 감정으로 다가서는 것은 아닌가. 한번 해보고 싫으면 이제 버리겠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온 게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 정세가 바뀌니까 태도가 돌변해서 네. 이제 다시 결혼 협상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해진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네. 태영호 공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핵을 포기할 생각은 한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려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한치 변화도 없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이후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올해에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핵 포기라는 그런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외교관으로서 일했던 저로서는 북한이 이제 그런 합리적인 사고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면서 다소 가시돋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 확인해 보시죠.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유승진 기자, 미국 국무부에서는 일단 어제 신년사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내용 자체를 논평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어떤 쪽입니까? 네,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요, 미 국무부 자체가 크게 이렇게 북한의 신년사를 원래 예의주시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유별나게 올해가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국무부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봤던 항목인데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신년사가 나오자마자 미국 국무부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트럼프의 향후 2019년 대북 정책이 쉽게 노출돼 버리는 전략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 국무부 차원에서 뭔가 말을 아끼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 국무부 차원에서 뭔가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북 관련된 메시지, 그 북한으로부터 나온 신년사 메시지가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앞서 본 싱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던 것처럼 미국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만날 의지는 피력을 했지만요.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다라고 또 이렇게 던졌거든요. 또 근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해볼 게 네. 굉장히 애매모호한 수사를 쓴 거거든요. 네. 모색할 거다. 아니면 모색하지 않을 거다. 이것도 아니고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고심을 한 흔적이 역력하게 묻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대화의 판을 북한이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미국으로서도 선뜻 논평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내부에서는요, 이번에 김정은의 신년사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온 것이긴 하지만 들여다보면 곳곳에 가시가 가득 돋친 그런 올리브 가지를 들고 온 것이다. 속내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가시 달린 올리브 가지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 부분이 지금 모든 세계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반년 안에 김정은이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정은이가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상반년 안에는 김정은이가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한번 버텨볼 것이다. 아하. 단 중국이 뒤에서 뻗치라고 일정한 정도 이제 물자라든가 이런 건 좀 김정은에게 숨구멍을 터주는군요. 터주겠죠. 예. 그러면 상반년까지 버텨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이 변하지 않고 제재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네. 김정은이가 하반년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소위 그들이 이야기하는 비핵화 조치를 추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전 공사 얘기는 북한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받을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2차 북미회담이 상반기 안에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그렇죠.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올해 상반기라는 게 결국 6월이 지나면 되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돌시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전까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정치적인 변수나 획기적인 비핵화의 성과를 이뤄낼 만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또 워싱턴 내의 정치적인 분위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거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다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저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결국 북한 친미 쪽으로 가려던 길을 확 틀어서 그냥 이제 친중으로 굳혀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결국 북한 체제도 체제 재생산의 길은 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가시돋친 그야말로 올리브 가지를 보낸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받아서 어떤 답을 보낼지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지 이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요. 북한 내부 사정을 가장 꿰뚫고 있다는 이 태영호 전 공사,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핵 군축 협상을 할 때 또는 비핵화 협상을 할 때 전략에 빠지지 말라면서 메시지를 남겼죠. 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 남긴 트럼프 대통령에 던지는 태영호 공사의 메시지 들어보시죠. Dear Mr. President, today Kim Jong-un clearly stated that he wants a nuclear disarmament talk with you this year, not denuclearization. But as far as I understand, you wan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f you want to insis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n please be careful and not fall in this nuclear disarmament talk with Kim Jong-un. 네. 지금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카드를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장거리 미사일을 더 이상 실험하지 않는 이 상태가 본인한테는 좋다, 이상적이다. 네. 그러니까 핵 본인이라는 거는 어디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뭐 2년, 3년 질질 끌더라도 네. 실험만 더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의 어떤 업적으로 정치적인, 남을 수 있다. 예, 자산이 되고 업적이 될 수 있다는 네. 건데요. 김정은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제재를 계속하고 그 우리에게 어떤 그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네가 원하는 바로 이 문제, 그 핵 실험을 갖다가 계속 중단하고 있는 문제, 이 부분을 갖다가 깨트리겠다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어떤 강력한 위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고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과거핵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는 얘기가 현재 계속 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뭐 영변 핵설을 폐기하거나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제재를 일부 해제하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는 가시가 잔뜩 돋친 올리브 가지를 건넸다면 우리 남한을 향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조건 없이 재개하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니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 가지 난관이 봉착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태영호종 공사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지렛대 삼아서 대북 제재를 풀어볼 심산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조금만 더 네. 미국과의 관계에서 밀어붙이면 아.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김정은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이제 그 대북 제재 항목에 요 관광 문제까지도 이제 그만두라. 이런 이제 명백한 항목은 좀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아니 일단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도 풀어달라. 이 관광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네.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경제 총집중 전략에서 중요한 문제인 관광 문제가 이제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년사에서 이렇게 자기의 강한 의혹을 다시 한번 한국 정부를 향해 비치는 겁니다. 안 박사님, 특히 이 답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답방은 어마어마하게 시혜를 베푸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 답방을 하고 돌아갈 때는 뭔가 등짐이 무겁게 뭔가를 받아가고 싶은데 그에 대한 청구서가 지금 이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 이게 아니겠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죠. 네, 청구서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네. 내가 가긴 가되 답방을 해주겠는데 그 대신 금강산 개성공단 풀어달라. 그러면 이제 북한도 경제적인 숨통을 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워싱턴과의 어떤 단절을 예상하고 통남 복미를 하겠다 이런 이제 계산도 깔려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풀리면 좋겠지만 이런 독자적인 우리가 어떤 제재 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는 다소 무리가 큰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북한은요. 지난 정권에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하겠다는 건요. 일종의 간청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금강산은 입장료라는 걸 냈었어요. 입장료를 냈었는데 입장료는 안 받을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면은 가게들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사용료 내야 되거든. 세는. 그러니까 직접 관광객한테 돈을 안 받는 것만 해도 상징성이 크죠.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문을 열어달라는 일종의 간청이고. 유승진 기자. 사실 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거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 이 내용을 다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이간질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국가가 미국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게 되면은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고요. 또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면은 그 북한의 시설 사용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없이 이러한 조건들 없이 우리가 모두 다 그냥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이용하는 그런 루트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자꾸 제재를 하나둘씩 구멍을 내다 보면 결국에는 제재와 맞물리고 있는 유엔 그리고 미국과도 그렇죠. 독자 제재 문제가 더 걸려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꾸 구멍을 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이게 추후에는 한미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아하.